천하제일인이라 불렸던 백운. 그는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 채 80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뜨니 60년 전 20세의 몸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번엔 다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핏빛 석양이 청운 건문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피가 석양을 붉게 물들인 것이었다. 80세의 백운은 무너진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이미 검이 없었다. 검을 쥘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몸에서 피가 흘렀다. 천하제일인, 무림맹주, 검황. 수많은 호칭으로 불렸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다. 사부님, 멀리서 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곧 비명으로 바뀌었다. 칙! 검이 살을 가르는 소리. 백운은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다. 힘이 없었다. 이 순간 천하제일인이라는 칭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깨달았다. 형님! 또 다른 목소리. 이번엔 의제 소백호였다. 백운의 눈가에 핏물이 맺혔다. 아니, 눈물이었다. 소백호,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콰직! 소백호의 몸이 허공에서 떨어졌다. 그의 가슴엔 시커먼 장력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크하하, 천하제일인? 이게 천하제일인의 꼴이란 말이냐? 혈사련의 좌우법왕 혈무천. 그가 백운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손엔 아직도 검은 기운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내 놈이 강호를 지킨다고? 웃기는 소리. 혈무천의 발이 백운의 가슴을 짓밟았다. 으득! 갈비뼈가 부서지는 소리. 백운은 피를 토했다. 내 놈이 천하를 누비며 명성을 쌓을 동안 내 문파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네가 무림맹주 행세를 할 동안 내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었지. 혈무천의 말이 비수처럼 백운의 심장을 찔렀다. 그렇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은 강호를 위해 검을 휘둘렀다. 천하의 평화를 위해 싸웠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자신의 문파는 지키지 못했다. 후회되나? 크크크. 혈무천이 다시 한번 발에 힘을 주었다. 늦었다. 이미 내 딸년도, 내 아들놈도, 내 제자 새끼들도 모두 죽였으니까. 백운의 눈이 크게 떠졌다. 뭐? 라고? 아, 참고로 내 딸년은 제법 볼만했다. 죽이기 전에 실컷 즐겼지. 크하하. 그 순간 백운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놈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을 뻗었다. 하지만 허공만 쥐었을 뿐이다. 천하제일인의 마지막 꼴이 이 모양이라니. 참으로 볼만하구나. 혈무천이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엔 시커먼 기운이 모이기 시작했다. 잘 가거라, 검황. 저승에서나 내 가족들을 만나보도록. 파앙. 흑색 장력이 백운의 천령계를 향해 쏟아졌다. 백운은 눈을 감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유나, 청아, 제자들. 내가 너희들을 지키지 못했구나.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번엔 꼭. 의식이 끊어졌다. 암흑. 끝없는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소가주님. 누군가 자신을 흔들고 있었다. 백운은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다. 눈부신 햇살. 아니, 이건 살아계시는구나. 소가주님. 낯익은 목소리. 백운은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봤다. 청운 건문이 소가주 전각. 자신의 방. 60년 전 자신이 사용하던 그 방이었다. 이게 무슨... 백운은 벌떡 일어나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 하나 없는 젊은 손. 거울을 보았다. 20대의 얼굴. 이게 꿈인가?
뺨을 꼬집어 봤다. 아야, 아프다. 꿈이 아니다. 소가주님 괜찮으십니까? 어젯밤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아닙니까? 곁에 있던 시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백우는 그 시종을 봤다. 춘삼. 전생에서 혈사련에 습격돼 자신을 지키다 죽었던 충직한 시종. 눈물이 핑 돌았다. 춘삼아. 예. 소가주님. 백우는 벌떡 일어나 춘삼의 어깨를 잡았다. 너, 살아있구나. 예. 소가주님 무슨 말씀을? 백우는 웃었다. 아니, 울었다. 웃으며 울었다. 돌아왔다. 정말로 돌아온 것이다. 60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순간으로 백우는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다. 청운 건물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누각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 웃음소리가 들리는 훈련장. 이번엔 백운의 눈빛이 달라졌다. 80세 천하제일인의 경륜과 20세 청년의 육체. 이 조합이라면 이번엔 모든 것을 지킨다. 그의 손이 창틀을 움켜쥐었다. 나무가 삐걱 소리를 냈다. 아직 내공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 하지만 80년의 경험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춘삼. 예, 소가주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느냐? 춘삼이 고개를 갸웃했다. 오늘은 별다른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백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전생에서 오늘 자신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청운 건문의 비급 보관소가 도적들에게 털렸다. 그때 잃어버린 비급 중 하나가 바로 청운 건문의 진정한 신법, 자아신공의 전편이었다. 그 비급은 이후 혈사련의 손에 들어갔고 60년 뒤 혈사련이 청운 건문을 멸문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늘 밤 백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비급 보관소에 도적이 든다. 춘삼의 눈이 커졌다. 예, 도적이라니요? 지금 당장 가주님께 전가를 올려라. 그리고 비급 보관소 주변 경비를 2배로 늘리라고. 하지만 소가주님. 근거가. 백운이 춘삼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80세 노인의 위엄이 담겨 있었다. 춘삼은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다. 소가주님의 눈빛이 달라졌다. 평소에 건들거리고 술만 마시던 소가주가 아니었다.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마치 검황. 그런 느낌이었다. 춘삼아. 예. 내 말을 믿어라. 오늘 밤 반드시 도적이 온다. 백우는 돌아서서 검을 집어들었다. 60년 만에 다시 쥐어보는 청운검. 손에 익은 감촉. 그리고 나는 검을 빼들었다. 창창. 맑은 검명이 울려 퍼졌다. 그놈들을 직접 상대하겠다. 그날 밤 백운의 예언대로 도적들이 나타났다. 총 5명. 모두 흑의를 입고 얼굴을 가린 채였다. 그들은 청운 건문의 비급 보관소담을 넘으려 하고 있었다. 후후, 들은 대로 경비가 허술하군. 청운 건문의 소가주가 술주정뱅이라더니 과연 그 말이 맞는 모양이야. 도적 중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이 많다, 셋째. 빨리 끝내자. 리더로 보이는 자가 손짓했다. 5명의 도적이 담을 넘었다. 그리고 비급 보관소의 문을 열려는 순간 늦은 밤에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이라. 예의가 없구나. 달빛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백운이었다. 도적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누구냐? 이곳의 주인이다. 백운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손엔 검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아직 검집에서 뽑지 않은 상태였다. 들켰나? 리더가 이를 갈았다. 어쩔 수 없지. 죽여라.
5명의 도적이 일제히 백운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빨랐다. 적어도 이류 고수 수준. 일반적인 문파 제자라면 상대하기 힘든 실력이었다. 하지만 백운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서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뿐이었다. 느리다. 80세까지 살며 천하제일인이 된 남자의 눈에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검노의 빈틈, 보법의 허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챙! 드디어 검을 뽑았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푸른 검신. 그리고 휙! 바람이 불었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다. 백운의 검이었다. 청운 추풍검. 마치 바람처럼 부드럽고 빠른 일검. 첫 번째 도적의 칼이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백운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한 걸음 옆으로 비껴서며 검 끝으로 도적의 손목을 가볍게 쳤다. 탁! 컥! 도적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다. 뼈를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단지 경혈을 정확히 찔렀을 뿐. 강한 힘이 필요 없었다. 정확한 위치만 알면 충분했다. 이런. 두 번째 도적이 도끼를 휘둘렀다. 쾅! 도끼가 땅을 갈랐다. 하지만 역시 빈틈을 찼다. 백운은 도끼의 궤적을 읽고 미리 그 자리를 벗어나 있었다. 휙! 마치 구름 위를 걷듯 가볍고 우아한 보법. 백운의 몸이 스르륵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리고 검끝이 도적의 목덜미를 쳤다. 툭! 으윽! 도적이 그대로 쓰러졌다. 죽인 것이 아니었다. 기절시켰을 뿐. 이놈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도적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삼면에서 쏟아지는 공격. 하지만 백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 정도는 눈 감고도 막을 수 있지. 챙! 챙챙! 검이 춤을 췄다. 바람이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다시 바람을 낳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검로. 백운의 검이 세 개의 검을 동시에 막아냈다. 아니, 막은 것이 아니었다. 흘려보낸 것이었다. 세 개의 검이 서로 엉키며 도적들끼리 부딪혔다. 이게 무슨... 혼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백운의 검이 번개처럼 튕겨나갔다. 탁탁탁. 세 번의 타격. 3명의 도적이 그대로 쓰러졌다. 모두 정확히 혈도를 찔려 기절한 상태였다. 5초. 총 5명의 도적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초였다. 백운은 검을 검집에 넣으며 쓰러진 도적들을 내려다봤다. 너희들이 누구의 명을 받고 왔는지는 대충 짐작이 간다. 그는 리더로 보이는 자의 목을 검집으로 눌렀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혈사련이고 뭐고 내 앞에선 모두 사라질 것이다. 리더가 두려움에 떨며 백운을 올려다봤다. 너는 대체? 나는 백운이다. 백운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청운 검문의 소가주의자. 달빛이 그의 등 뒤로 쏟아졌다. 마치 검황의 후광처럼. 너희들이 곧 두려워하게 될 남자다. 그날 밤의 사건은 청운 검문 전체를 놀라게 했다. 술주정뱅이로만 알려졌던 소가주 백운이 도적 5명을 단 5초 만에 제압했다는 소식.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보여준 검법의 수준이었다. 청운 검문의 장로들조차 감탄할 정도의 경지. 소가주께서 언제 저런 경지에? 추풍검의 정수를 완벽히 구현하셨어. 혹시 소가주께서 지금까지 실력을 숨기신 건 아닐까? 문파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백운은 가주의 서재로 호출되었다. 청운 검문의 현 가주, 백운의 아버지인 백천산이 앉아 있었다. 부친을 뵙습니다. 백운이 폭권했다. 백천산은 60대의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앉거라. 예. 백운이 자리에 앉자 백천산이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일에 대해 들었다. 네가 도적들을 제압했다지? 예, 부친. 백천산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내 놈이 언제부터 그런 실력을 갖췄느냐? 전생에서라면 백우는 이 질문에 어물쩍 넘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실력을 숨긴 이유는 백운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문파 내부의 적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천산의 눈이 커졌다. 문파 내부의 적? 예. 어젯밤 도적들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문파 내부에서 정보를 흘렸습니다. 백운의 말에 백천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근거가 있느냐? 도적들이 비급 보관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 교대 시간까지. 이것은 내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백천산이 책상을 탁 쳤다. 그렇다면 그 내부의 적은 누구냐? 백운은 잠시 침묵했다. 전생에서 그 내부의 적은 삼장로 유철산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사실을 말하기엔 증거가 부족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밝혀낼 것입니다. 백천산이 백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내 놈, 정말 변했구나. 예전에 너였다면 술이나 마시고 여자나 밝히던 놈이었는데. 백천산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좋다. 네가 변했다면 나도 너에게 기회를 주마. 감사합니다, 부친. 하지만 조건이 있다. 백천산이 서랍에서 하나의 서찰을 꺼냈다. 일주일 뒤 화산파에서 영웅대회가 열린다. 영웅대회라. 백운의 눈빛이 흔들렸다. 영웅대회. 전생에서 이 대회는 자신에게 악몽과도 같았다. 이 대회에서 백운은 초대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청운검문은 강호에서 삼류문파로 전락했다. 화산파의 장문인 청어진인께서 각 문파의 젊은 고수들을 초청하셨다. 그리고 백천산이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 청운검문도 초청장을 받았다. 백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초청장을 받았다고? 전생에서는 받지 못했던 초청장.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어젯밤 자신이 보여준 실력 때문인가? 이 대회에서 내가 우리 문파의 명예를 드높인다면 나는 너를 정식으로 차기 가주로 인정하겠다. 부친.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너는 다시 예전의 그 술주정뱅이로 돌아가는 것이다. 알겠느냐? 백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부친. 좋아. 물러가거라. 백운이 서재를 나서려는 순간. 아, 백운아. 예, 부친? 백천산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잘했다. 어젯밤. 정말 잘했다. 백운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전생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칭찬. 감사합니다. 백운이 서재를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영웅대회. 전생에서 자신이 받았던 모든 모욕. 청운검문이 받았던 모든 수모. 이번에는 모두 되갚아주겠다. 기다려라, 강호여. 백운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이번엔 내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날부터 백운의 수련이 시작되었다. 전생에서 8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경험. 그것을 20대의 육체에 각인시키는 작업. 매일 밤 달이 뜰 때까지 검을 휘둘렀다. 청운추풍검의 모든 초식을 다시 익혔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비급 보관소에서 가져온 한 권의 책. 자아신공 상편. 전생에서 혈사련에게 빼앗겼던 그 신공.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손에 넣었다. 이 내공이라면. 백운이 첫 장을 펼쳤다. 자줏빛 글씨로 쓰인 신법이 눈에 들어왔다. 청운추풍검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부터 백운은 자아신공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80세의 경험이 있었기에 수련 속도는 전생의 10배는 빨랐다. 단전에 자줏빛 기운이 모이기 시작했다. 작은 씨앗 하나. 하지만 이 씨앗은 곧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다. 일주일. 영웅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하지만 백운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충분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영웅대회에서 누가 나올지, 어떤 싸움이 펼쳐질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기다려라. 백운이 검을 하늘로 치켜들었다. 달빛이 검신에 반사되어 빛났다. 이번엔 내가 전설을 쓴다. 일주일이 흘렀다. 영웅대회가 열리는 날. 화산파로 향하는 길. 백운은 말을 타고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옆엔 춘삼이 함께 있었다. 소가주님,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춘삼이 물었다. 백운은 고개를 저었다. 긴장? 아니, 오히려 기대된다. 기대요? 그래. 오랜만에 강호의 고수들을 만나는 것이니까. 백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전생에서 만났던 수많은 고수들. 그들을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다. 화산파의 검룡, 무당파의 천례검, 아미파의 설매검사. 모두 전생에서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영웅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이번엔 자신이 그들보다 한 수 위에 설 것이다. 저기 보입니다. 화산파입니다. 춘삼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멀리 구름 위로 솟아오른 화산의 봉우리들. 그리고 그 중턱에 자리 잡은 거대한 건물들. 화산파. 강호 981방 중 하나. 드디어 도착했구나. 백운이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화산파의 정문을 향해 걸어갔다. 정문 앞에는 이미 수많은 무인들이 모여 있었다. 각 문파의 젊은 고수들. 그들 모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청운 건문에 백운이 왔다. 문지기가 백운의 이름을 외쳤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크하? 청운 건문? 그 삼류 문파? 소가주라는 놈이 술주정뱅이라던데? 어허, 저런 놈도 영웅대회에 오다니. 화산파도 참. 조롱. 멸시. 백운은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웃어라. 마음껏 웃어라. 곧 너희들은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테니까. 백운이 화산파의 대전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엔 이미 수백 명의 무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상단에는 각 문파의 장문인들이 앉아 있었다. 오, 청운 건문에서도 오셨구려. 백발의 도사 하나가 일어서며 말했다. 화산파의 장문인 청어진인. 예, 청어 장문님. 청운 건문 소가주 백운.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백운이 공손하게 폭권했다. 청어진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허허, 자리에 앉게나. 백운이 자리로 향하려는 순간. 잠깐. 누군가 그를 불러 세웠다. 백운이 고개를 돌렸다. 한 명의 청년이 서 있었다. 화려한 옷에 오만한 표정. 그의 허리춤엔 붉은 검이 매달려 있었다. 천마검 유성아. 백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전생에서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남자 중 하나. 천마신교의 소교주. 청운 건문이라. 들어는 봤는데 그렇게 대단한 문파인가? 유성아가 비웃듯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키득거렸다. 백운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백운이 한 걸음 다가섰다. 하지만 곧 대단해질 겁니다. 그것도 아주. 유성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재미있는 놈이로군. 그럼 한번 보자. 내 실력이 내 입만큼 센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백운이 미소 지었다. 80세 노인의 여유가 담긴 미소.
유성아는 그 미소를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놈, 뭔가 다르다. 백운이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모두 전생에서 봤던 얼굴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영웅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어진인의 목소리가 대전에 울려 퍼졌다. 이번 대회는 강호의 젊은 영웅들이 실력을 겨루고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첫 번째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의 화산파 제자가 나섰다. 그리고 청운 건문 쪽을 바라봤다. 청운 건문이 백운. 나와서 겨뤄보시지. 도발. 명백한 도발이었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크크, 첫 시합부터 청운 건문을 골랐네. 당연하지. 약한 놈부터 잡아야 기분이 좋으니까. 백운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나갔다. 춘삼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다. 소가주님. 하지만 백운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웃고 있었다. 무대 위. 화산파 제자와 백운이 마주 섰다. 내 이름은 화산검파 3대 제자 이청풍이다. 이청풍이 검을 뽑으며 말했다. 백운은 검을 뽑지 않았다. 그저 검집재로 들고 있을 뿐이었다. 검도 안 뽑나? 이청풍이 비웃었다. 나를 얕잡아 보는 건가? 아닙니다. 백운이 고개를 저었다. 검을 뽑을 필요가 없어서 그럽니다. 뭐라고? 이청풍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이 이청풍을... 이청풍이 검을 휘둘렀다. 화산 13검의 초식 낙연검. 빠른 일격. 하지만 백운의 눈엔 그 검노가 선명하게 보였다. 3번 경혈을 노리는 검. 허나 중심이 약간 흔들린다. 왼쪽으로 30도 비껴서면 모든 계산이 끝났다. 백운의 몸이 움직였다. 휙. 마치 귀신처럼 검을 피했다. 그리고 검집으로 이청풍의 손목을 가볍게 쳤다. 탁. 컥. 이청풍의 손에서 검이 떨어졌다. 이럴 수가. 이청풍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백운을 바라봤다. 백운은 검집을 어깨에 메고 돌아섰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단 한 번의 공격. 단 한 번의 방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대전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모두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저게 화산검파의 이청풍을 한 수로 검도 안 뽑고. 백운이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이제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조롱이 아닌 경계. 멸시가 아닌 두려움. 좋아. 백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 시작이다. 청어진인이 박수를 쳤다. 오, 훌륭하구나. 청운 건문의 실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구려. 다른 장문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청운 건문. 예사롭지 않군. 백운이라. 기억해둬야겠어. 백운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생각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내가 보여줄 것은... 그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이 정도가 아니다. 그날 밤 영웅대회 첫날이 끝나고 각 문파는 화산파가 준비한 객실에서 쉬고 있었다. 백운도 자신의 방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다. 단전의 자아신공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아직 일할도 채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느껴졌다. 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톡톡.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나요, 소가주님. 춘삼입니다. 백운이 문을 열었다. 춘삼이 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냐? 소가주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천마신교의 소교주 유성아가 소가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백운의 눈썹이 올라갔다. 유성아가? 예.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수하 10명을 데리고. 백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유성아가 나를 찾는다. 전생에서 유성아는 교활하고 잔인한 자였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즐겼고 특히 청운 검문을 업신여겼다. 이번에도 똑같은 수작을 부리려는 건가?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어디 있느냐? 뒷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백운이 검을 집어들었다. 가자. 소가주님. 위험합니다. 괜찮다. 백운이 춘삼의 어깨를 툭 쳤다. 나를 믿어라. 뒷산.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곳. 유성아가 수하 10명과 함께 서 있었다. 크크크. 드디어 오는구나. 유성아가 백운을 보며 웃었다. 백운이 천천히 걸어왔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소교주님? 무슨 일이긴. 내 놈이 오늘 낮에 나를 무시했지. 무시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백운이 고개를 갸웃했다. 유성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날 갖고 노나? 그가 손짓을 했다. 10명의 수하가 백운을 에워쌌다. 오늘 여기서 내 다리 하나는 분질러 놓고 가야겠어. 그래야 정신을 차릴 것 아니냐? 협박, 폭력. 전생에서 백운이 당했던 바로 그 방법이었다. 하지만 백운은 웃었다. 소교주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백운이 유성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지금 후회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명을 괴롭히려 하는 것, 후회 안 하냐고요. 유성아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크하, 이놈이 미쳤나? 후회? 내가? 왜? 백운이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검을 뽑았다. 창. 맑은 검명이 울려 퍼졌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순간 유성아의 수하 중 하나가 비웃으며 달려들었다. 이 주제에 감히 그 수하의 주먹이 백운을 향했다. 하지만 휙 백운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바람을 쫓는 번개처럼 빠른 검. 순간적인 가속. 탓. 수하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컥. 수하가 그대로 쓰러졌다. 나머지 9명이 경악했다. 이런. 한꺼번에 덤벼라. 9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백운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았다. 보이는구나. 모든 것이. 80년의 경험. 그것이 백운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었다. 9명의 움직임. 모든 검로. 모든 주먹. 모든 발차기. 다 보였다. 눈을 뜬 백운의 검이 춤을 췄다. 챙챙챙챙. 4번의 검격. 4명이 쓰러졌다. 휙. 몸을 돌리며 2명의 손목을 쳤다. 탁탁. 2명이 더 쓰러졌다. 남은 것은 3명. 백운의 발이 땅을 팍 찼다. 쿵. 구름 위를 걷듯 가볍게 날아올라 3명의 머리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공중에서 검을 휘둘렀다. 휙. 3개의 검기가 날아가 3명의 목덜미를 쳤다. 타타탁. 3명이 동시에 쓰러졌다. 10초. 총 10명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초였다. 백운이 땅에 착지하며 유성아를 바라봤다. 유성아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이게 무슨...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소교주님. 백운이 검을 들어 올렸다. 유성아가 황급히 검을 뽑았다. 네 이놈. 천마검법의 초식 혈만안무. 붉은 검기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강력한 초식. 일반 무인이라면 피하기 힘든 공격. 하지만 백운의 눈엔 그 검기의 빈틈이 보였다. 중심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검법. 휙. 백운의 몸이 검기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마치 바늘이 실 사이를 통과하듯. 뭐야? 유성아가 놀라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백운은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너무 화려한 검은 실전에서 쓸모없습니다. 백운의 검끝이 유성아의 목에 닿았다. 소교주님. 으윽. 유성아가 식은땀을 흘리며 떨었다. 다음부턴 상대를 좀 더 신중하게 고르시기 바랍니다. 백운이 검을 거두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유성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놈이 청운검문의 소가주가 나보다 강하다고? 충격. 믿을 수 없는 현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다음 날 영웅대회 이틀째. 백운이 대전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모두가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젯밤 들었어? 응. 천마신교 소교주를 이겼다던데. 혼자서 10명을 제압했다고. 청운검문. 정말 만만한 문파가 아니었어. 백운은 그 시선들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좋아. 이 정도면 1단계는 성공이다. 이제 2단계. 청어진인이 일어섰다. 오늘은 특별한 시합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바로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각 문파에서 3명씩 선발하여 겨루는 것입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술렁였다. 청운검문은 소가주 혼자 왔는데. 그럼 기권인가? 하지만 청어진인이 손을 들었다. 하지만 청운검문은 특별히 소가주 혼자서 3명과 겨루는 것을 허락하겠습니다. 뭐라고? 혼자서 3명을? 모두가 놀랐다. 백운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전생에 없던 일인데. 하지만 곧 깨달았다. 아, 어젯밤 일 때문이군. 유성아를 이긴 것. 그것이 청어진인의 관심을 끈 것이다. 백운 소가주 어떻습니까? 청어진인이 물었다. 백운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일어섰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대전이 술렁였다. 미쳤나? 혼자서 3명을? 하지만 백운은 확신에 차 있었다.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이 청운검문의 명성을 드높일 기회니까.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대는 청어진인이 손을 들었다. 아미파. 아미파에서 3명의 여검사가 일어섰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자가 백운을 바라봤다. 설매검사 빙설화. 백운이 그녀를 알아봤다. 전생에서 강호 10대 고수 중 하나였던 그녀. 지금은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검사였지만 그 재능만큼은 이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청운검문의 백운. 잘 부탁드립니다. 빙설화가 차갑게 말했다. 백운이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무대 위. 백운과 아미파 3명이 마주 섰다. 시작. 청어진인의 외침과 동시에 3명의 여검사가 검을 뽑았다. 아미검법의 삼재진. 3명이 삼각형 대형을 이루며 백운을 에워쌌다. 완벽한 협공진법. 오, 아미파의 삼재진이라니. 저 진법은 깨기 힘든데. 관중들이 감탄했다. 하지만 백운은 침착했다. 삼재진. 전생에서 수없이 봤지. 천지인 삼재를 이용한 진법. 약점은? 백운의 눈이 빛났다. 중앙. 3명의 검이 동시에 백운을 향했다. 하지만 백운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휙. 바람 속에서 돌아오듯 백운의 몸이 회오리처럼 돌며 3개의 검을 모두 튕겨냈다. 챙챙챙. 컥. 3명이 뒤로 밀렸다. 진영이 흐트러졌다. 바로 그 순간 백운이 움직였다. 쿵. 땅을 박차고 날아올라 빙설화를 향했다. 이럴 수가. 빙설화가 황급히 검을 들어 막았다. 챙. 하지만 백운의 검에 담긴 힘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강했다. 으득. 팔이 저릿했다. 이 힘은
빙설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백운의 검이 다시 한번 날아들었다. 연속된 바람의 배기. 챙챙챙챙. 빙설아가 필사적으로 막았다. 하지만 막을수록 밀려났다. 설아 언니. 다른 두 명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휙. 백운의 발이 공중에서 허공을 찼다. 몸이 공중에서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두 명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탁탁. 두 명의 검이 튕겨나갔다. 으윽. 컥. 두 명이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빙설아 혼자. 백운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항복하시겠습니까? 빙설아가 이를 악물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아미검법의 최강 초식 설매화계. 아미파의 최강 초식. 하얀 검기가 눈꽃처럼 피어올랐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검. 관중들이 탄성을 질렀다. 오! 설매화계. 저 나이에 벌써 저 초식을. 하지만 백운은 여전히 침착했다. 설매화계. 화려하지만 그의 검이 움직였다. 하나의 검으로 꽃을 가르는 일검. 심플하지만 정확한 일검. 백운의 검이 눈꽃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빙설아의 검끝을 쳤다. 챙! 쨍그랑! 빙설아의 검이 땅에 떨어졌다. 으윽! 빙설아가 주저앉았다. 끝! 백운이 이겼다. 혼자서 아미파 3명을 상대로. 대전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백운을 바라볼 뿐이었다. 백운이 검을 검집에 넣으며 빙설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잘 싸우셨습니다. 빙설아가 그 손을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백운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관중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짝짝짝짝. 대단하다. 청운검문. 백운 소가주. 환호. 전생에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환호. 백운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청운검문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끝이 아니니까. 영웅대회는 계속되었다. 백운은 그날 총 5번의 시합에 나섰다. 그리고 5번 모두 이겼다. 무당파의 3명, 화산파의 3명, 심지어 소림사의 3명까지. 모두 백운 혼자서 이겼다. 대회가 끝날 무렵 백운은 영웅대회의 스타가 되어 있었다. 청운검문의 백운, 차세대 강호의 별, 검황의 재림, 수많은 칭호가 그를 따라다녔다. 청어진인이 일어섰다. 이번 영웅대회의 우승자는.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청운검문의 백운 소가주.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백운이 일어나 상단으로 걸어갔다. 청어진인이 그에게 상패를 건넸다. 축하하네, 백운 소가주. 자네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 과찬이십니다, 청어 장군님. 백운이 공손하게 받았다. 그리고 관중석을 바라봤다. 모두가 자신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다. 이루었다. 전생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백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내 닦아냈다. 아니, 아직이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혈사련. 기다려라. 이번엔 내가 너희를 멸한다. 영웅대회가 끝난 후 백운은 청운검문으로 돌아왔다. 정문 앞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소가주님, 돌아오셨습니다. 환영 인파. 백운이 말에서 내리자 아버지 백천산이 걸어 나왔다. 아버지. 백천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백운의 어깨를 툭 쳤다. 잘했다.
단 두 글자. 하지만 그 두 글자가 백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들어가자. 내게 줄 것이 있다. 백천산이 앞장서서 걸었다. 백운이 그를 따라 서재로 들어갔다. 백천산이 서랍을 열고 하나의 비급을 꺼냈다. 이것은 자아신공 하편이다. 백운의 눈이 커졌다. 하편이라니. 그럼. 그래. 상편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지? 백천산이 미소 지었다. 어떻게? 너를 몰래 지켜봤다. 네가 밤마다 수련하는 것을. 백운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오히려 기특하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련할 줄은 몰랐다. 백천산이 하편을 백운에게 건넸다. 상하편을 모두 완성하면 넌 진정한 화경 고수가 될 것이다. 화경. 무림의 경지. 초절정 마이너스 인류 마이너스 화경 마이너스 현경 마이너스 천인. 그중 화경은 강호에서 고수라 불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지. 열심히 수련해라. 그리고 백천산이 백운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 청운 건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다오. 백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백운은 자신의 방에서 자아신공 하편을 펼쳤다. 상편과는 다른 신법이 적혀 있었다. 상편이 기초를 다지는 것이었다면 하편은 응용이었다. 이것을 완성하면 백운의 눈빛이 빛났다. 혈사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는 바로 수련에 들어갔다. 단전의 자줏빛 기운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상편과 하편이 하나로 합쳐지며 더욱 강력한 기운을 만들어냈다. 쿠구구궁. 방 전체가 진동했다. 백운의 몸에서 자줏빛 빛이 새어나왔다. 이것이 자아신공의 진수. 그는 계속해서 기운을 끌어올렸다. 한 시진, 두 시진, 세 시진. 동이 틀 무렵 백운의 눈이 번쩍 떠졌다. 이루었다. 자아신공. 완성. 그의 단전에는 이제 거대한 자줏빛 태양이 떠올라 있었다. 이 힘이라면. 백운이 손을 들어 올렸다. 자줏빛 기운이 손바닥에 모였다. 혈사련이든 뭐든 모두 무너뜨릴 수 있다. 그가 손을 휘둘렀다. 팡! 자줏빛 장력이 날아가 벽을 쳤다. 하지만 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장력이 벽에 닿기 직전 사라졌기 때문이다. 완벽한 제어. 좋아. 백운이 미소 지었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혈사련. 백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곧 만나러 가마. 며칠 후 백운은 서재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강호의 지도. 그 위에 붉은 점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혈사련의 거점들. 전생의 기억을 더듬어 표시한 것들이었다. 하나씩 부숴나가야 한다. 톡톡.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춘삼이 들어왔다. 소가주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예. 무당파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백운의 눈썹이 올라갔다. 무당파. 강호 제1의 명문정파. 안내해라. 잠시 후 한 명의 도사가 들어왔다. 젊은 도사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다. 무당파 3대 제자 천뇌검 진무광이라고 합니다. 백운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뇌검 진무광. 전생에서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영웅. 무당파의 차세대 장문. 어서 오십시오. 청운 건문이 백운입니다. 백운 형. 영웅대회 때 놀라운 실력을 보셨더군요. 과찬이십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진무광이 입을 열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혈사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강호 곳곳에서 소문파들이 멸문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혈사련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무림맹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무광이 백운을 똑바로 바라봤다. 청운 검문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백운이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예. 사실 저도 혈사련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백운이 지도를 펼쳐 보였다. 진무광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혈사련의 거점들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진무광이 감탄했다. 백운 형,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죠. 백운이 지도 위에 한 점을 가리켰다. 여기, 흑풍채. 혈사련의 전초기지 중 하나입니다. 흑풍채라면 산적들의 소굴로 알려진.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사련이 운영하는 거점입니다. 백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여기를 먼저 칩시다. 하지만 흑풍채는 험난한 산속에. 괜찮습니다. 제게 방법이 있습니다. 백운이 일어섰다. 진무광 형, 무당파에서 몇 명이나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5명 정도. 충분합니다. 우리 청운 검문에서도 5명을 내겠습니다. 그럼 총 10명으로. 예. 10명이면 흑풍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백운이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들어왔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 백운을 비롯한 10명의 무사들이 흑풍채로 향하고 있었다. 험난한 산길. 하지만 모두 인류 고수들이었기에 어렵지 않게 올라갔다. 저기, 보입니다. 진무광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멀리 산 중턱에 거대한 채가 보였다. 흑풍채. 경비가 삼엄하군요. 당연합니다. 혈사련의 거점이니까요. 백운이 모두를 모았다. 작전은 간단합니다.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라니요? 예. 우리는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서 그들을 제압하면 됩니다. 백운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시작합시다. 10명이 일제히 흑풍채로 달려갔다. 적습! 문지기가 외쳤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산적들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백운의 검이 번쩍였다. 검기가 폭풍처럼 쏟아졌다. 쿡콱콱콱. 수십 명의 산적이 한 번에 쓰러졌다. 으윽. 괴물이다. 나머지 산적들이 도망쳤다. 백운이 앞장서서 채 안으로 들어갔다. 혈사련의 놈들, 나와라. 그의 외침이 채 전체를 울렸다. 잠시 후,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도포에 흉측한 얼굴. 크크크. 누군가 했더니 청운 검문의 백운이로군. 너는? 혈사련 흑풍채 채주 혈랑이다. 혈랑이 칼을 뽑았다. 영웅대회에서 이름을 날렸다더니 여기까지 쳐들어올 줄은 몰랐구나. 너희들이 저지른 죄악을 청산하러 왔다. 죄악? 크하. 양육강식이 강호의 이치다. 혈랑이 칼을 휘둘렀다. 혈마도법의 초식 혈광난무. 핏빛 칼기가 난무했다. 하지만 백운은 침착했다. 자줏빛 기운이 백운의 몸을 감쌌다. 핏빛 칼기가 자줏빛 기운에 부딪혀 사라졌다. 뭐야? 혈랑이 놀랐다. 백운의 검이 번쩍였다. 하늘을 가르는 일검. 창. 혈랑의 칼이 두 동강 났다. 컥. 혈랑이 뒤로 밀렸다. 백운의 검끝이 그의 목에 닿았다. 항복하라. 그럼 목숨은 살려주마. 혈랑이 무릎을 꿇었다. 항복. 한다. 백운이 검을 거두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진무관과 다른 무사들도 모두 적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흑풍채. 제압 완료. 백운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이것이 첫걸음이다. 그의 눈빛이 멀리를 바라봤다. 혈사련. 너희의 멸망은 이미 시작되었다.